새벽 배송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서비스. 하지만 그 속도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쿠팡이 택배 기사들 과로사 일지입니다. 3년간 따져봐도 알려진 것만 해도 한 8건 되고요. 60시간 초과한 경우도 많고 많으면 83시간까지도 나왔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산재로 인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염태영 의원은 직접 새벽 배송에 나섰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헤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함께 새벽 배송을 제안했고 약속대로 두 사람은 새벽 배송에 나섰다. G플러스하고는 차이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과로사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게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 기사들로 이루어진 여기서 주로 과로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국민의 삶은 수많은 현장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직접 확인하며 해답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 염태영 의원은 오늘도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그 답을 찾고 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 그와 관련된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실제 그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나은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시민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원 염태영을 만난다. 세계 곳곳의 분쟁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는 원자재 가격을 흔들고 건설 현장과 지역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의 8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프타와는 달리 전략 물자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랐지만 공사비에는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늘어난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에 남았고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킬로그램당 635원 수준이던 아스팔트 가격이 4월에는 최대 1,200원까지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벼축기관들은 자재 수급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가격의 변경 사안들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그저 중간에 딱 막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이제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아스팔트 거래가 주요 업체와 또 합성수지업 유사한 사후 정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 기간도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사전 가격 예측이 어려우니까 경영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서 이런 업계 어려움을 최대한 대안을 찾고 그것을 정부 측에 이 내용들을 반영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는 국회에서 다시 정책이 된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로 사회 문제를 고민하며 지역의 변화를 고민했던 국회의원 염태영. 삼선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을 거치며 지방행정과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았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와 지역의 과제를 국민의 삶과 연결하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보다 최선을 다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든다든지 교통수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만드는 것, 가장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요즘 중심 화두로 삼는 일입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은 염태영 의원이 꾸준히 실천해온 가치다. 그동안의 행정 경험은 국회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더욱이 쿠팡 CLS는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쿠팡 CLS는 결국 쿠팡 주식회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Yes. 예. I believe CLS is responsible 네, for its 쿠팡 deliveries, of course, as the CLS는 employer.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책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나라의 기준이 되는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로 문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둘러싼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난해 연말에 쿠팡 연속 청문회 때 쿠팡의 헤로드 조스 대표와 함께 약속했던 택배 야간 체험에 지난달 나섰습니다. 부친과 함께하는 야간 택배 체험을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다. 청문회에서의 제안은 실제 새벽 배송으로 이어졌고 염태영 의원은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함께 배송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노동 현장의 실태를 확인했다. 편리하자고 야간에 택배되는 것들을 배송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1년 365일 내내 주야간이 바뀐 생체 리듬을 역행하는 그런 삶의 조건, 노동의 조건 속에서 과로사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야간 배송 체험도 같이 나섰고 한 건 한 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새벽 배송을 직접 경험하며 염태영 의원이 확인한 것은 배송 속도가 아니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 방식에 따라 노동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일방의 노동 조건을 강요한다거나 근로 조건이 그렇게 과로사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좀 줄여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택배 산업의 현재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조건의 개선 문제 이런 것들에 천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배송 서비스는 빨라졌지만 노동 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다. 사회적 대화는 수개업체 공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는 더 이상 저로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바라기는 오늘이 입법의 시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단곡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목적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만드는 데 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은 정책만큼 중요한 사회의 기반이다. 이처럼 사람과 사회를 존중하는 말과 건강한 소통 문화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 품격 언어상, 국회의원 염태영.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와
건강한 국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바른정치 언어상 시상식에서 염태영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상이 있는 줄 몰랐는데 상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간과 말을 잘 지키는 그런 기회를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상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의 출발점은 주민들의 삶이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설계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 설계 도면, 조경 도면대로 이제 하자보수가 되다 보니까 있었던 게 지금 하자보수에 빠져 있고 하는 것들이 나무가 좀 다수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속 작은 불편은 새로운 과제가 되기도 한다.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처음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그 식재 부분에 나무를 쭉 심는데 이게 이격간격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여린 나무라 촘촘히 심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고 한 10년, 20년 가면 서로 이게 못 자라게 되는 요인이 돼서 10년, 20년 지나면 걸 솎아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관심은 주거를 넘어 지역의 생활 환경으로 넓어진다. 공공 임대 부지가 있는데 계속 사업 실패가 돼갖고 농업총공사 쪽에서는 공공 분양으로 돌리자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뭐 환승센터라든가 광역버스나 이런 게 또 들어올 수 있고 상업 부지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입주민이나 아니면 지난 신도시 됐을 때도 다 같이 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나의 공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염태영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 입주하고 보니까 조경 부분, 차폐 부분, 경계목 부분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부족하고 부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시공업체를 불러서 같이 현장을 전체 점검해보고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또 이후에 남은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주민들 한번 점검해보고자 왔고요. 주민들과 시공업체가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삶의 주거 조건들을 좀 더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합의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염태영 의원은 주민들과 단지를 함께 둘러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핀다. 저희 앞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런 작은 턱들이 애들 킥보드 쌩쌩 당기고 하면 걸터면서 넘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거는 있는데 지금 일로 가도 되긴 되는 거잖아요? 일로 가면 삥 돌아가요. 핑 돌아가는 예.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거를 쓰고 녹지대를 좀 더 충실히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자그러면 여기는 녹지대는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 만드는 일이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생활기반 시설은 도시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염태영 의원은 그 공간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여기서 지금 올수금 항상 뭐 한 40명 오셔서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시고 화목은 배드민턴 4코트에서 배드민턴 한 코트는 레슨 코트, 3코트는 일반 주민들이 아무나 오셔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가 중요하다.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고장 나고 그럴까요? 네, 아직은 저희가 공급을 도와줘서 1년까지 주차장에 지속된 누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일이다.
아마 상부 쪽에 방수를 부실하게 해서 누수가 생긴 모양이에요. 누수 구간을 부분은 처방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하니까 전면 공사를 해야 돼서 한 1년 정도를 전체를 재공사를 하게 되는 모양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실은 근본적인 처방으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불편 하나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한 과제가 된다. 지역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온 국회의원 염태영. 그렇다면 지금 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민생의 과제는 무엇일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교통기본법입니다.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교통 격차라든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문제라든지 교통 사각지대 문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거든요. 교통기본법안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기본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자전거라든지 PM과 같은 새로운 1인 교통수단들이 많이 확대 보급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를 전체를 담아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건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함께 쉬고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의 가치를 만든다. 여기가 이제 원래 체육공원인데 아파트를 개발할 때 주민 수요가 꼭 있으니까 복합체육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공원 조성돼 있는 데다가 물놀이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름이면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놀이 즐기는 데는 아주 최고의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 경기가 가능한 인라인 전용 경기장. 생활체육은 물론 전문 체육까지 고려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저희가 1라인을 타려면 동탄호수공원이나 광교 그 공원까지 갔었는데 주민들은 집 앞에 나오면 이런 좋은 시설을 언제든지 또 이용할 수 있고 야간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영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씩 풀어주시겠죠. 뭐 네. 믿고 기다려야죠. 네. 좋은 시설은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와 점검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 집에서 키우다가 싫으면 다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뭐를 버려? 거북이를 버리고 방생이 없다는 거. 근데 여기 버리면 안 되는데. 물이 낮으니까 좀 수도치가 위로 수면 밖으로 몸이 나오네. 공원을 함께 걸으며 주민들은 생활 속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전한다. 오늘 주민들하고 함께 점검을 해본 거예요. 한 거는 잘 했는데 몇 가지 보완할 거 있었잖아요. 지금 저런 거 하는 거라든지 그 외에도 요청사항이 소독약을 적어도 한 달 두 번은 뿌려달라. 그리고 아까 그 나무 뿌리 나오고 그러는 거 좀 제대로 위험하지 않게 해달라. 또 이 볼라드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걷는 통로에 있지 않게끔 어느 저 기둥 같은 데 붙여서 좀 옮겨달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고 쭉 모니터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저 이후에 보완할 때 그렇게 하시고. 작은 문제라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더 나은 지역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설마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고충 또 불편한데 또 다시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메모해 주시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리 밑에 그 체육시설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의견은 생활 속 불편을 넘어 지역이 바라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근데 저는 지역 사정을 조금 더 안다는 차이. 그리고 그
주민들의 바람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이걸 늘 고민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생활 공간을 살피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로 이어진다.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 권선 종합시장으로 향한다. 권선 종합시장은 염태영 의원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다. 주민들의 일상과 골목 상권의 온기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권선시장이 가장 유명한 게 족발이고 순대인데 족발 순대를 오늘 같이 먹는 거예요. 권선시장의 족발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풍미가 있어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맛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늘의 메뉴는 족발과 순댓국. 오랫동안 주민들의 식탁을 채워온 시장의 대표 메뉴다. 공부할 때는 어디 가서 퍼질러 앉아서 먹고 다닐 만큼 여유가 없어서 후루룩 먹고 다녀야 돼요. 그때는 순댓국이 최고죠. 엄청 넓은 광장 같은 데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며 지역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내 전거구에는 전통 먹거리 시장이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주 오게 되는데 우선 명절 인사할 때마다 오고 우리 당원들 모임할 때도 오고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다.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과 일상을 나누는 일, 그 역시 의정활동의 중요한 현장이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 속에서 부대낄 때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도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는데 지역에 가면 시민들과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함, 또 행복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부대끼는 것이 저로서는 좀 더 그동안 익숙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정치의 방향이 된다. 정치학교 강단에 선 국회의원 염태영. 환경운동과 지방행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가 나아갈 길을 이야기한다. 지금 보시면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데 면적은 10% 안팎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은 소멸되고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이 극대화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염태영 의원은 그 철학을 국회에서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전까지 사회처럼 중앙집권적 시각으로 있었던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되고 또 권역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고 지금은 AI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는 행정 단위를 이렇게 하는 거에 있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민주주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해가는 방식이에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기초 방향. 그 경쟁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시작된 고민은 국회의 정책 논의로 이어진다. 국민의 삶과 맞닿은 현안을 살피고 사회적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 염태영 의원은 그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 지방자치가 불안전합니다. 이유는 재정이 충분치 못하게 자치단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권한이 그만큼 충분치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자체가 발전하면서 좀 더 문을 열어줘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다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확대, 자치권의 강화, 그리고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주장하고 또 같이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해답은 언제나 민심에 있다는 믿음.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는 길에서 국회의원 염태영은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내일로 바꾸기 위한 걸음은 오늘도 다시 현장을 향한다. 정치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거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선택해 주게 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